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우TV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 햇살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자연스럽게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의 산책으로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챙기고 계시길 바라는데, 특히 이런 무더위에는 탈수나 열사병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저도 어제 이른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인사 나누며 걸었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요즘 연금 소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한 청취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진행자님,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이 돈이 정말 소중한 생활비인데 정말 막막해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부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관련 기관에도 직접 문의해보고 실제 수급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확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정말 줄어드는 건지까지 차근차근 마치 가족끼리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이번 기초연금 개편이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2025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이른바 30만 원 개편안을 발표했거든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국의 경로당마다, 복지관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어디서든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기초연금은 은퇴하신 많은 분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생활 안전망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돈으로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생활비 보태는데 갑자기 줄어든다니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하시기도 했어요.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점은 모든 분들의 연금이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나거든요. 개편안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려운 정책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독 가구라는 건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해요.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 사셨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지급 기준이 완화되거나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반면 부부로 사시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한 사람당 금액이 줄어서 30만 원 이하로 지급될 수 있거든요. 저번 주에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부라서 손해보는 거 맞나요?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소득과 자산 반영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자산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면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부가 확정안을 공개하는 방향인데요. 정부는 초안 단계에서 단독 가구는 최대 40만 원, 부부는 30만 원 선으로 가닥을 잡고 10만 원 차이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혼자 사는 분이 40만 원 받고 부부가 각각 40만 원씩 해서 총 80만 원 받는 게 공평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 연금이 정말 줄어드는 걸까? 하는 문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씩 경우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혼자 사시는 분들, 단독 가구 말이에요. 현재 월 4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어도 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이거든요. 어제 상담받으러 오신 한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연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라고 하시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부부 가구예요. 지금까지 월 40만 원씩 두 분 모두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두 분 합해서 최대 60만 원, 즉 한 사람당 30만 원씩으로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바로 뉴스에서 말하는 부부 가구라서 손해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20만 원 손해인 셈이죠. 한 달에 20만 원이면 요즘 물가로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부부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부부라면 앞으로는 두 분 모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에 40만 원만 받던 분들은 6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20만 원 이득인 거죠. 지난주에 만난 한 부부분도 우리는 그동안 한 사람만 받았는데 이제 둘 다 받을 수 있다니 오히려 좋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으셨던 부부 중에서도 새로운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형평성 조정이에요. 단독은 40만 원, 부부는 총액 조정이라는 구조로 단독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신 부부 가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파이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분배 방식을 바꾸는 셈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1분 자가진단법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집에서도 쉽게 해보실 수 있거든요. 먼저 거울을 보듯이 내 상황을 체크해보세요. 단독 가구인지 확인해보시는 거예요. 혼자 사신다면 감액 없이 40만 원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부부 가구라면 소득과 자산 수준을 체크해 보셔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요.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같은 걸 합산한 거고요. 부부 합산 기준선 이하라면 두 분 모두 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 기준선을 초과한다면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분만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분께 물어봤는데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큰 흐름으로 보면 이래요. 혼자 사시는 분은 그대로 유지, 부부가 모두 받던 분은 총액이 줄어들고 한 분만 받던 분은 두 분 다 받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많은 부부는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정책 변화를 들으면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하시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변화는 늘 있어 왔잖아요. 중요한 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향후 개편 방향과 함께 시니어 분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향후 전망을 보면 단독은 최대 40만 원, 부부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이라는 형평성 맞추기가 핵심이에요.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고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내 가구 유형이 단독인지 부부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가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 소득과 자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센터에서 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표라는 게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해당이 안 되셨어도 올해는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부부라면 함께 신청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한 분만 받으셨다면 배우자분도 신청해 볼 기회예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넷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겠어요. 다섯째, 신청 후에는 금액 변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가끔 실수나 누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문의하세요.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내 연금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두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일들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초연금 외에도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싱글이든 부부든 관계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들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아는 사람만 받는 거라 더욱 아까워요. 예를 들어 노인돌봄 쿠폰이 있어요. 이건 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파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건데 신청하면 월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집안일이나 간단한 개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추가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어요. 병원비, 약값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지원을 받으면 정말 도움이 되죠. 교통비 보조금도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할인받거나 아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물가 오르는 시대에 교통비 절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주는 추가 생활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명절 때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여름철 냉방비 지원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우리 동네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혜택들은 정말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거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작년에 이런 혜택들을 다 합쳐서 월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15만 원 정도 더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간으로 치면 18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는 복지 관련 정보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통장 사본을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혜택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신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해요. 일부는 1년에 한 번만 접수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미리미리 챙기세요. 내 연금 외에도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지원금들 꼭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도움이라도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개편이 단순히 금액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납득이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부부가 각각 40만 원씩 받아서 총 80만 원을 받는 경우와 혼자 사는 분이 40만 원을 받는 경우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같은 기초연금 제도인데 가구 형태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왜 적게 받냐는 불만이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이었어요. 기초연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부에게까지 각각 4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받으시던 금액이 줄어든다면 아쉽고 속상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도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설계하든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내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떤 건 과장되어 있고 어떤 건 잘못된 정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식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들이 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 상담도 무료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이랑 관련 서류 가져가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기초연금 더 많이 받는 특별한 방법 알려드린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내가 대신 신청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이나 상담은 모두 무료예요. 돈을 요구하는 곳은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거든요. 정말 조심하세요. 또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보거나 서류 준비하거나 신청 절차 도와드리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이래요. 먼저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변경 없이 그대로 최대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부부 가구는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까지 두 분 다 40만 원씩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총 60만 원, 즉 한 분당 30만 원씩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보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분만 받으셨다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득이고요. 그리고 부부든 단독이든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감액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와 비슷해요. 또 중요한 건 기초연금 외에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노인돌봄 쿠폰, 의료비 지원, 교통비 보조금, 지자체 추가 생활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미리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했죠. 사기꾼들 조심하시라는 당부도 드렸고요. 이번 방송이 여러분의 내 돈, 내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정책 이야기를 라디오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꾸준히 찾아뵐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 전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해서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죠.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오셨나요? 전쟁도 겪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셨잖아요. 이번 일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시고 손목 발목도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26도에서 28도 정도가 적당해요. 실외와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습도 조절을 위해 제습기를 틀거나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는 탈수가 되기 쉬우니까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거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외출할 때는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하니까 이 시간대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발 건강도 중요해요. 더운 날씨에는 발이 붓기 쉬운데 시원한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만 해줘도 잠도 잘 오고 피로도 풀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이런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끙끙 앓으며 걱정하시는데 너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도 상의해보시고 이웃분들과도 정보를 나눠보세요.
때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